네, 안녕하십니까. 황당문 회계TV의 황당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연결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결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만의 또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최근에 그 연결을 회사 담당자분께 설명드릴 때 좀 제가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 관점을 설명드리는데 좀 버벅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분야도 꾸준히 갈고 닦고 나를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맨 처음 제가 올렸던 그 동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던 동영상 제목이 연결은 합집합이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그 연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분계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연결이 어렵죠. 어려운데 또 알면은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면 아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직관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결을 합집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합집합, 집합연산자를 써서 표현을 하자면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예.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더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A가 있을 때 B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B가 있다. 한 80% 정도 B를 지분 인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교집합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기본 골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내부 거래 제거 있잖아요. 수익 비용 상계, 채권 채무 상계 이 부분 또는 재고 자산 미실현이라든지 그건 이제 원가 흐름을 타는 것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본지점 거래. 본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을 일으켰다.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차변에 본지점 계정 또는 미수금, 대변에 수익 계정 또는 매출 계정, 그 다음에 지점에서는 차변에 비용 또는 그 매입 계정 쓰고,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본지점 계정 써서, 요걸 그냥 각각 별도로 보여줄 때는 이거를 넣어줘야지만 별도 본점과 지점의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재무정보가 나오는데, 합칠 때는 당연히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요 본지점 거래를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건 없는 거래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결 재무제표는 결국 보고 주체가 연결 실체이기 때문에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 거래들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제거하고 합산한다. 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말고도 이제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더 조정을 많이 하죠. 이제 환종에 다르면 이제 환산도 해야 되고요. 통화를 일치시켜야 되고, 그리고 회사 환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종속회사에서. 그 다음에 회계 정책에 다르면 이제 갭 차이에 대한 그런 컨버전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계 정책, 이런 부분. 회계 기간이 달라도 그 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어쨌든 기준을 일치시켜야지 합칠 수 있다. 그리고 본지점 거래 같은 내부 거래는 빼고 합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직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더 낫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1월 1일자로 요 A 회사가 120원 정도를 주고
요 지분 80%를 취득을 했다. B에 지분 인수를 했다. 80%를. 자, 그러면은, 120원 주고. 근데 이때 자본 잠식인 상태에서 저희가 유증을 해서 인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유증을 했더니 저희가 지분 인수를 했을 때의 자본이 100원이다. 120원을 넣었는데 100원이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80%만 인수했는데 80원이겠네요. 저희 지배 기업의 투자 지분은 80%고 그거에 대해서 120원을 80원에 대해서 120원을 주고 산 것이니 40원만큼은 투자 차액이 될 것이고요. 연결해서는 그게 영업권인데 별도에서는 투자 주식에 묻어 있겠죠. 그게 투자 차액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그거를 분계로 그려보면 되겠다. A사의 분계는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뭐 종속기업, 투자기업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게 120원이다. 그리고 뭐 현금 등이 나갔다. 120원. B사는 이제 유증을 했으니까 뭐 자본 등이 늘었고 자본 등 120, 현금 등 120. 그러면 이제 연결 조정 분계가 간단하죠. 요걸 취소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니까 연결 조정은 자본 취소. 자본 등 이게 120원이 아니죠. 120원 늘어난 거 맞는데 이때 결손이었기 때문에 자본이 전체가 이제 100원밖에 없잖아요. 100원을 취소하고 투자 주식 120이 취소가 되고 영업권이 잡히겠네요. 영업권은 지분 80%가 80원인데 120원 주고 샀으니까 40원만큼은 더 비싸게 웃돈을 준 것이고 영업권이고 B집의 지분 100원 중에 20%는 투자 회사의 A의 지분이 아니고 이제 B집의 지분이 되겠죠. 차대가 맞나요? 140원. 차대가 맞고요. 요거를 이제 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를 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투자 주식이 요렇게 A가 갖고 있는 부분 이렇게 가정하면 요게 이제 영업권이고요. 투자 차익 40원, 얘가 80원이겠네요. 80원. 이 부분은 20원 정도 되겠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투자 연결 조정 분계를 한다는 거는 이 투자 주식을 다 드러내고 그 투자 차익 중에 40원 영업권으로 해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를 하니까 A사에서 이 투자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는 상대 계정이 있을 것이고요. 대변 계정이 있겠네요. 그 대변 계정이 요 120원에 대한 대변 계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뭐, 차입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 등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대변 계정이 있다. 우리 복식부기니까. 그러면은, 지분법을 한 줄짜리 연결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이제 시산 정보, B사의 시산 정보를 한 줄짜리 자본만 따라가는 걸로 해서 이 투자 주식 계정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실제 입장에서는 그걸 연결한다는 것은 그 투자 주식을 드러내고 시산 정보를 다 라인 아이템별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산부채, 이 시점에 그 자산부채 등이, 이거는 100이겠네요. 100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B사도 복식부기를 하니까 이 자산만 그냥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 부분이 겹치죠. A의 대변 계정, A의 이 투자 주식에 대응되는 그 대변 계정과 이 B사의 자본이 겹칩니다. 80%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을 일단 100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요 80만큼은 같이 들어지는데
우리 게 아닌 20%는 빚집의 지분으로 표시를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조정분계를 하게 됨으로써 이 겹치는 부분, 투자 주식 그리고 이 자본 부분 중에 80%는 드러내진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진다. 교집합 부분이 이 조정분계로 인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쉽죠? 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설명하는 책 교재가 없다 보니까,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12월 31일자, 그때 이제 A사는 지분법을 한다고 가정하고요. A사 지분법을 했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 만약에 16원이 발생했다. B사가 20원을 이익을 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지분법을 한다는 거는 자본 중에서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자본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 16, 20 곱하기 80%. 예, 요 지분법 이익 16이 잡히고 투자 주식 16만큼 늘어날 겁니다. 예,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B의 자산부채가 커지고 그 자산부채만큼 수익 비용 등도 늘어났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16이다. 요 부분은 4. 예,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A사도 지분법을 했으니까 이 투자 주식이 이만큼 늘었고, 지분법 손익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럼 이게 또 겹치네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드러내줘야 된다. 지분법 손익 환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그 연결조정 분계, B사의 분계는 생략하고 연결조정 분계는 쉽죠. 그냥 투자 주식 지수. 16만큼 지수, 지분법 이익 지수, 지분법 손익 환원. 네, 이렇게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 드러내지는 것이고요. 원가법을 쓴다는 것 자체는 교집합 부분을 이미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분법을 안 한다는 것은 한 것을 취소한 거랑 결과가 같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예, 내부거래 그 수익비용 상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가계정들이기 때문이죠. 예, 예, 요게 답니다. 예, 저는 참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존의 교재나 이렇게 시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혼선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결국 그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투자 자본 상계, 그 내부 거래, 수익 비용 상계, 채권 채무 상계, 그리고 이제 비지배 지분 대체 그 부분이 빠졌네. 이 부분도 이 4만큼은 비지배 지분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냥? 예. 비지배 지분 순이익 4, 당기순이익 4. 네,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표시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손익계산서에서만 반영되는 분계다, 조정 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입니다. 요게 다고요. 더 얘기를 할수록 더 헷갈리실 것 같고요. 또 간결하게 말씀드린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인데요. 예,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코인도 이제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예, 상여금도 예,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일도 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장마가 항상 가지는 않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쨍하고 해뜰 낮이
올 것입니다. 좀 날이 좀 우중충하고 하지만 예, 힘내시고요. 예,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